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초반일 수가 있고 누군가에겐 지금이 후반일 수가 있다. 이 짧은 내용이 정말로 많은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게도 리플이 조금이라도 상승하면 고요해지고요. 또 반대로 리플이 다시 그 상승 구간에서 하락해지면 시끌시끌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리플의 시점과 과연 보유만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현재 리플의 상황과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XRP가 여러가지 호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준비금 후보로 XRP를 언급을 했었고, 리플랩스가 미국 SEC 측과의 오랜 분쟁을 마무리하면서 규제 리스크까지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된 상황이죠. 그런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생각만큼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현재 투자 시장의 심리를 살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다른 알트코인들이 강력하게 상승했었던 지난 몇 달 동안 XRP는 오히려 6%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반면에 전체 암호화폐 시장은 10% 상승을 했어요. 두 가지 대형 호재가 있었는데도 XRP만 뒤처지고 있다는 것은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는 확신을 갖지 않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레버리지 선물 시장을 보면은 매수, 롱 포지션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결제 약정이 단기간에 31%나 급증을 했고요. 연 환산 펀딩 비율도 19% 수준까지도 상승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매수에 베팅하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현물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거고,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의 방향성을 어느 정도 예고해주는 측면도 있겠지만요. 그만큼 변동성이 크게 출렁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XRP 현물 ETF 소식도 기대를 높여주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이미 여러가지 신청서가 제출이 됐고요. 10월쯤에 미국 SEC가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데, 하지만 이때까지는 불확실성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이 쉽게 들썩거리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도 일부 인사가 암호화폐 규제라거나 관련 정책에 비협조적이라는 소문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역시 XRP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XRP의 전망이 어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밝힌 것처럼 미국 내부 정치권이 조금만 더 협력을 해준다면 XRP는 추가 파트너십이라거나 인수합병으로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XRP는 과거에도 비슷한 호주에서 강력하게 반응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빠르게 늘어난다면 이전 최고 가격인 3.25달러를 넘어서는 강력한 상승 시나리오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지금 XRP 가격이 제자리인 건요, 호재 자체가 나쁘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잠재 요소, 그리고 정치적, 규제적 변수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선물 시장의 움직임을 참고하시되 실제 현물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고, 10월에 있을 ETF 관련된 결정이라거나 미국 정치권의 태도 변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는지 확인이 된다면 그 이후부터 XRP가 다시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리플이 중동 시장에서 또 하나의 굵직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그러니까 UAE에서 디지털은행 잔드뱅크 그리고 핀테크 스타트업 마모랑 같이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라고 언급을 남겼습니다. 이 두 기업 잔드뱅크랑 마모 같은 경우는요, 이미 아랍에미리트 내에서도 빠르고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로서 현지 이용자들 사이에 인지도 자체가 상당히 높은 기업인데요. 앞으로 리플의 국가 간의 결제 플랫폼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은 그만큼 상당한 호재성 이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리플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을 더욱더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네트워크인데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하루 이틀씩 걸리고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이런 기술들을 쓰면 몇 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고 수수료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합니다. 실제로 중동 같은 경우는 해외 송금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빠르고 저렴한 송금이 이런 지역들에서 정말로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잔드뱅크, 마모가 리플과 손을 잡은 것도 바로 이런 점들을 겨냥한 선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 리플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3월 그리고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으로부터 정식 규제 라이선스까지도 획득을 하면서 중동 진출에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 말인즉슨 기술력은 이미 준비가 됐고요. 규제도 통과됐고 이제 실전 파트너십으로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런 뜻을 내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단계에서는 이런 파트너십들이 실제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가 관건인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단순한 뉴스 한 줄이 아니라 리플의 기술이 실제 금융생활에 얼마나 녹아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케이스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사용자들이 송금 시간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줄여나가고 사용 편의성까지도 확보를 하신다면은 리플은 중동 전역에서 표준 플랫폼처럼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잔드뱅크라거나 마모 같은 여러 가지 현지 강자들이 먼저 움직였다라는 거는 다른 금융사들에게도 상당히 충분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현재 시장에서는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써 리플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금융기관과 손을 잡고 중동 전체에서 존재감을 키울 거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중동을 넘어가지고 리플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이라는 더욱더 큰 그림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렇다면 왜 리플이 이 시점에서 중동은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는지, 단순하게 이게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시장에서 수요가 맞아떨어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글로벌 확장 뉴스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고 2025년 상반기 리플 XRP의 목표 가격은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XRP 일봉 차트를 살펴보면은 이전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비교적으로 긴 시간 동안 완만한 하락 채널에 갇혀 있었던 흐름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거래량 같은 경우는 예전처럼 폭발적이지 않지만요. 특정 구간에서 거래가 몰리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잠재적인 매수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RSI 지표가 50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인데, 강세장에서는 70 이상을 넘나드는 과열 구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지금은 과도한 상승이라거나 급락 없이 꾸준히 중간값을 유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이 매도 세력 그리고 매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추세가 어느 쪽으로든 방향성을 잡는 순간 움직임이 커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에 MACD 쪽은 과거처럼 극적으로 위아래로 변동하기보다는요, 제로라인 근처에서 오르내리면서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상승의 초입인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하락 조정을 거쳐야 되는 건지 아직까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상승 추세선을 보면은 오랜 기간 지지를 이어왔었기 때문에 만약에 가격이 크게 떨어진다라고 해도 해당 추세선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는 과연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건가, 이런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보면 3,000원 선을 유지하는지가 1차 지지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이 선이 크게 이탈된다면 2,500원까지도 열릴 가능성이 있지만, 또 반대로 가격이 제대로 반등에 성공한다면 이전 고점 부근인 4,000원에서 4,200원 사이가 그 다음 저항대로 거론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중요한 거는 이 추세선이 유지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 RSI 지표가 강세 영역으로 올라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관찰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당 부분들 저희 채널 차원에서도 제가 직접 모니터링하면서 특출난 매수세가 포착되는 대로 빠르게 후속 영상 통해서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 도움 드릴 예정이고, XRP 1시간봉 차트를 보면은 그동안 이어져 왔던 대형 하락 채널의 상단을 뚫어낸 뒤에요, 재차 눌림을 받으면서 다시 추세선을 확인하는 구간에 진입을 했습니다. 가격이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런 흐름들이 하락이 아니라 구조 전환 이후에 다시 방향을 고르는 이런 시간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재 상승 추세선과 하락 채널 상단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 자리에 가격이 정확하게 걸려 있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방향의 분기점이자 단기 매수자와 장기 매수자가 동시에 시선을 두는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건요, 현재 가격입니다. 상승 추세선 그리고 하락 채널 상단 사이의 교차 지점에 있는 상황에서 이 자리를 지켜내느냐 아니면 무너지고 하락하느냐, 이게 향후 단기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시장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서 비트코인 1시간봉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우상향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먼저 보이는데요. 이 저점들을 연결한 추세선이 일정한 각도로서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 추세선 위에서 가격이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자체가 장기적으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관련 신호를 주는 만큼 시장 전체 분위기가 크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를 길게 보면요, 아래로 이어져 있는 추세선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기조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가격 흐름 자체가 조용하게 이어지면요,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지루함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갑작스런 뉴스라거나 이벤트가 발생하면 시세가 생각보다 크게 움직이는 일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심하기는 이르고요. 지금 필요한 거는 지지선과 저항선, 라인에 대해서 확실하게 체크하시는 일입니다. 현재 1억 4천만 원 부근이 장기 추세선과 맞물리면서 강력한 지지 구간으로 보이고, 또 상단으로는 1억 6천만 원 근처가 과거 매물대가 집중됐던 저항선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이시라면 지지선 근처에서 분할로 접근하는 방법이 좋고요. 만약에 이미 보유 중이시다, 그렇다면 1억 6천만 원 돌파 여부 보면서 일부 이익 실현이라거나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시면 합니다. 결국에 현재 비트코인이 채권 시장의 혼란 속에서도 신기록을 다시 세운 거는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면서 증시가 하락을 하고 전 세계가 관세 전쟁과 경기 침체 우려에 휩싸였는데도 비트코인은 오히려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보통 증시가 약세를 보이죠.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높아지면요, 주식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채권 발행이 많아져가지고 수익률이 오르고 경기 침체 우려까지도 겹치면은 증시한테는 악재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왜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을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관세나 경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할 때 상당히 큰 수혜를 입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들이 부양책을 쓰고 중앙은행이 시장에 돈을 푸는 시기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띠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고, 채권 시장이 불안할수록 국가는 새로운 부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메우고자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부채를 늘리면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가고요.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부채를 늘리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데, 결국에 어느 순간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출동해서 채권을 사들이는 이런 식으로 시장에 돈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풀린 유동성들이 자연스럽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몰리게 되는 거고, 금이라거나 채권 대신 더욱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예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증시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는 현상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역사적으로도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크게 올랐어요. 최근에 달러가 다시 약세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시장 투자자들은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자산을 찾게 되는 거고,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상승 흐름을 가능하게 만든 또 다른 요인 중에 하나는요, ETF 같은 제도권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 같은 경우는 현재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식이나 채권이 흔들릴 때 비트코인 ETF가 또 하나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셈인 거고, 결론적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가가 부채를 늘려나가면서 금리를 올리고 채권 시장이 요동치고 있지만요, 이 와중에 비트코인은 독자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갈 여건이 갖춰졌다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는 다르게 발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의 희소성이 부각이 되면서요, 투자 매력도 자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입장에서는 당장 가격이 단기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중장기 사이클에서는 여전히 비트코인의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자산이고요. 유동성 시장에서 강력한 대안이 될 가능성을 여러 번 증명을 해온 만큼 앞으로도 경기가 흔들릴 때마다 이런 독특한 행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세 변화를 주시하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의 상승 예상 코인은 솔라나 코인입니다. 현재 차트 보면은 이전에 큰 폭의 하락을 겪은 뒤에 일정 기간 바닥을 다지다가 최근에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특히나 단기 이평선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위로 뚫고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흐름 전환의 초기 신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9만원 부근에서 매도 압력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될 지점으로 보이고, 이런 구간들을 뚫어내게 된다면 심리적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32만원에서 33만원대 까지 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24만원에서 25만원 선이 중장기 지지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미 어느 정도 상승 자체가 진행된 상황인 만큼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단기 조정을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안전해 보입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누군가에겐 지금이 초반일 수 있고 누군가에겐 지금이 후반일 수 있다. 이게 간단한 예시로 한번 설명드려보자면은, 만약에 과거에 리플이 700원, 800원일 때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 현재 상황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사실상 물론 이전 고점 대비 조금은 하락한 상황이겠지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상황이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과거에 타점을 잡을 기회가 없었을까? 현재 시장이 잘못한 건 없습니다. 항상 여러 번의 매수 타점의 기회를 찾아왔었고, 다만 그때 코인 시장을 몰랐다라거나 혹은 시기가 안 맞았기 때문에 타점을 놓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비중을 조절해서 모아나간다는 장점은 낮은 가격부터 비중 5%, 10%씩 모아나갔을 때 내가 매수한 가격이 저점에서 진입했을 수도,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서 매수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요, 결국에는 높은 가격이어도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의 이 상황만 놓고 보기에는 내가 매수 단가가 4,000원이라고 했을 때 몇 퍼센트 마이너스다, 이렇게 답답하다, 언제 오르냐, 이런 생각만 하시지 4,000원인 평균 단가를 어떻게 낮출지, 혹은 4,000원으로 회복되는 시간 대비 다른 효율적인 매매 전략은 무엇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은 안 하신다는 겁니다. 누구에겐 지금이 후반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의 뜻은 과연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리플을 매도하신 분들이에요. 최근에 손절을 했거나 혹은 리플을 전부 다 전량 매도하신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이 최고점이었으면 좋겠고 더 하락했으면 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리고 야속하게도 내가 팔고 나면 올라가는 현상이 보이는 게 투자 시장인 거고, 아마 최근에 3,700원까지 상승했을 때도 누군가는 손절하고 나니까 더 올라가는 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매일 리플에 대한 분석, 속보, 내용 전달 이런 것들을 드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너무 무리한 몰빵이라는 단어의 투자 매매 습관은 리플, 비트, 이더리움까지 모든 시장을 통틀어 놓고 봤을 때도 위험합니다. 지금 시장 비트코인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고 리플이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반대로 리플이 상승하는 시기에는 알트코인들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옵니다. 포트폴리오를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이 찾아와도 크게 타격이 없고 잘 굴러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형성하셔야 되는 거지, 현재 리플 몰빵으로 매수 단가 3,800원 부근이신 분들 아마도 마이너스 15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냉정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현재 시점에서 리플이 3,800원 부근까지 회복하는 속도가 빠를지, 혹은 5% 단기 타점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익절하면서, 혹은 10% 단기에서 2-3개 정도 익절하는 속도가 빠를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절대 한 번에 다 팔고 이동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라는 상당히 좋은 시스템을 반드시 활용할 줄 아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메인 비중은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활용하시면서 나머지 비중을 알트 타점을 활용할 수 있는 원칙 매매를 반드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